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풀이 제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국내 재산 양도하는 경우와 국외자산 양도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텍스트를 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다시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183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자산은요 특히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은 등기된 것을 말합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외자산 양도는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양도 및 취득가액입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요. 자,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은 국내자산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원칙은 실거래가가 되겠고 외외는 추계조사입니다. 추계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외자산 원칙은 뭐냐?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가 되겠고 외외는 시가입니다. 시가. 그런데 시험에 기준시가 하면 틀립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시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세율. 여러분 국내 자산은요 미등기를 양도하게 되면 70%를 적용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유기간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 여부하고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시요.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고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국내 자산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적용배제가 되겠습니다. 적용배제라는 것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텍스트에 제가 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서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국외자산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물납입니다. 물납은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국내 자산이 되었던 국외 자산이 되었던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입니다. 국내 자산이 되었던 국외 자산이 되었던 허용이 되는데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국내 자산, 국외 자산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국외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 27의 출제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적용합니다. 국내재산이나 국외재산 비과세 적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도 적용합니다. 3번이 틀렸죠? 기준시가 적용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기준시가는 국내자산에 대해서는 추계조사 결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부당행위 계산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양도 및 취득 시기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해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한다. 그렇죠. 그러나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그 자산의 종류라든가 규모라든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외자산을 양도 시에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산정 없습니다. 비등기 자산 비과세 배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손금 통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27회 출제인데요.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5년 이상만 주소를 두면은 납세무자가 되는 거니까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2번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지요. 국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어요. 만약에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국내 관계 없습니다. 예. 3번입니다.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여러분들이 거주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을 팔아도 주소지가 서울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만약에 주소지가 없다면 거소지가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비거주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틀렸죠?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이 있다면 주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본다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의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지문도 틀렸죠. 여러분, 제가 해설을 잘 써놨으니까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국외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25회 출제. 1번 양도 차익을 계산 시에 필요 경비에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그렇죠.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가 되겠어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술환율이나 재정환율에 의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3년이 아니죠. 5년 이상이죠. 2번도 틀렸고. 미등기 국외토지는 70%를 적용한다. 여러분, 국내 자산은 70%를 적용하지만 국외자산은 등기, 미등기, 보유기간 관계없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분,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격이 있다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지거래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외외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해설을 여러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해설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자, 국내에도 한 채가 있고 국외에도 한 채가 있네요.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단 국내 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가 되었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다. 23회 출제입니다.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틀렸죠. 예. 국내 하나 가지고 있고 국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국외 소재 주택은요 보유주택에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하나 있고 외국에도 하나 있을 때 국내 재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번이 과세가 된다.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갑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는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죠. 갑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4번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그렇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거나 국외 거 모두 250만원씩을 각각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1번입니다. 지금 틀린 거죠.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주택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았네요.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임대소득은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가 되겠는데요. 전세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 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소득이죠. 사업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거든요.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한 개의 주택을 계산한다. 그런데 구분 등기가 뒤에 있다면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4번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그렇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한다. 여러분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요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주택을 임대할 때 주택수가 3개 이상입니다. 주택을 3개 이상 임대했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받지 않고 전부 다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받았을 때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그 당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3개 이상 주택인데요. 이런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입니다.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내년도 2023년 12월 30일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렇죠. 해외에 있는 주택은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2번 3주택입니다. 소형주택이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틀렸죠?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는데 왜 틀렸느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초과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사업소득에서 총 소득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이 2개일 때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간주임대료 계산이 됩니다. 4번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그렇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역시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사업소득 총 소득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여러분, 지역권을 대여했다. 사업소득일까요? 아니죠. 지역권 대여는요, 기타 소득입니다. 지역권. 지역권 같은 거, 그리고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지역권, 지상권 대여하고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되겠고요.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로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 아니다. 네. 틀렸죠? 사업소득입니다. 4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역시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틀렸죠? 사업소득입니다. 국외 소재 주택은 해외에 있는 주택은요, 무조건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설 나왔죠. 지역권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지상권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도 기타 소득이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역시 사업소득이다. 국외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역시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해서 오늘까지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여러분 문제풀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